안녕하세요. 깔맞춤 전략입니다. 오늘은 스테판 펠드가 디자인한 게임 중에 하나인 마카오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컴포넌트 설명부터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먼저 개인 세팅되어 있는 부분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이 게임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풍배도인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큐브를 놓으시면서 얘가 라운드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자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처음에 이제 가지고 시작하시는 돈 5원이고요. 이제 골드를 나타냅니다. 이제 중도에 이 골드를 가지고 점수화를 시키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 이제 자신의 소유 마커인데 12개가 있고, 저는 지금 노란색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을 이제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기가 어떤 이제 특정한 말하자면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위치에다가 둬서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마커고요. 게임이 끝날 때 가장 길게 연결된 건물이 점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개인 보드판인데 이 위에 이렇게 카드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위에 올려져 있는 게 건설된 게 아니라 이 위에다가 카드를 이렇게 저장해 두셨다가 이렇게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건물을 여기다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바닥에 내려져 있는 것들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말하자면 저장고인데 최대 5개까지 보관하실 수가 있는데 5개인 상태에서 1개가 더 추가가 되면 6개가 되는데 기존 거 하나를 없애시면서 집어넣으셔야 되고, 대신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마이너스 3점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가져가시는 게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장고 부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를 당했을 때 어떤 경우에 마이너스를 당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턴 순서가 요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건 큐브입니다. 색깔별로 정리를 해두시고, 이제 이 큐브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액션 중에서 여러 가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골드 쌓아놓은 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카드인데 라운드가 총 12라운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섞어가지고 이렇게 2장씩 둡니다. 그래서 라운드가 시작이 되면은 그 2장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피셔가지고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갖고 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재 몇 라운드를 진행하는지도 알려주는 카드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승점이고, 승점 잘 많이 얻으시는 분이 이기는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건 이제 말하자면은 상품이면서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자원을 내면은 이 상품을 가져오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건설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게임 끝날 때 점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라운드의 순서를 나타내는 이제 외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라운드 순서가 아니라 플레이어 순서. 그러니까 버건디의 성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노란색 플레이어인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 흰색 플레이어, 그 다음에 갈색 플레이어 순으로 진행이 되겠죠. 만약 이렇게 돼 있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고, 만약에 겹쳐 있다면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배인데, 자신의 색깔의 배를 이렇게 올려두시면 되시고요. 이 배들이 하는 역할은 각 이렇게 이 상품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이제 이 원하는 도시에다가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배달을 하면은 그 상품을 여기다 놔두고 여기에 그려져 있는 숫자만큼 점수를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게임 중간에 액션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돈을 소비해서 점수를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치가 매번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원을 주면은 뭐 7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뭐 3원을 주면은 뭐 6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매번 변하는데 그 어떻게 변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컴포넌트 설명을 대략적으로 좀 드렸어요.
일단 그러면은 처음 세팅 부분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화살표가 12시 방향이 되도록 이렇게 놔두시고요. 우원을 받으시고 자신의 마커와 벨을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을 우자기로 정하신 다음에 선이 가장 위에 오게끔 이렇게 해서 두십니다. 두시고요. 배 여기다 놔두시고 개인 보드판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큐브를 가지고 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색깔은 1개, 또 한 가지 색깔은 2개 이런 식으로 가져와요. 총 3개를 가져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회색 1개랑 녹색 2개를 가지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 가져오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걸 어디다 두시냐면 이 회색 큐브는 1에다가 두시고 주사위 1에다가 그 다음 녹색 큐브는 2에다가 두세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색깔을 가져오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녹색 1개, 녹색 2개 하셔도 상관없고 빨간색 1개, 검은색 2개 하셔도 상관없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여기다가는 1개, 여기다가는 2개를 놓으신다는 거. 어떤 색깔을 가져오는 건 자기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초기 세팅입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카드 중에서 몇 명이 플레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뽑는 카드가 조금 다른데 처음에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3인 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명 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2 해가지고 5장을 뽑으세요. 만약에 지금 2명이 하고 있었다면 4장만 뽑겠죠? 근데 3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5장을 뽑습니다. 이 게임 4명까지 할 수 있는데 만약 4명이 했으면 6장을 뽑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5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5개 중에서 이제 모든 플레이어가 이 중에서 한 장을 골라서 가지고 갑니다. 근데 처음 세팅에만 딱 한 번만 이제 이거를 갖고 시작하시는 건데 말하자면 갖고 시작하는 이제 건물 혹은 사람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이 카드 더미는 건물, 사람 카드라고 부릅니다. 그냥 카드예요. 5장 중에서 고르시는데 1등부터 고르는 게 아니라 지금 꼴등부터 고릅니다. 왜냐면 꼴등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흰색부터 5장 중에서 하나를 원하는 걸 가져가요. 그 다음에 갈색 플레이어가 가져가고 제가 1등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져간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가져가겠죠. 가져간 건 어디다가 두냐면 여기다가 보관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처음 세팅이 준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세팅 부분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게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카오는 총 12라운드까지 진행이 되고요. 12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됐을 때 승점이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이깁니다. 승점을 얻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차차 이제 게임을 익히시면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일단 한 라운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라운드는 총 3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 단계. 두 번째, 주사위 단계. 세 번째, 액션 단계거든요. 카드랑 주사위는 이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액션 단계가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카드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 단계가 되면 카드를 뽑습니다. 먼저 각 1라운드에 대한 카드를 이렇게 뽑아요. 뽑죠. 일단 요 업무카드라고 부르던가? 업무카드 2장을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카드를 뽑으시는데 항상 4장을 뽑습니다. 그 다음 4장을 뽑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번에 말하자면은 골드와 점수의 가치를 계산하는 일이에요. 일단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에 숫자가 나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1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왼쪽은 골드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은 점수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카드를 이렇게 이거 2장이랑 4장을 뽑았으니까 총 항상 6장이겠죠. 그러면은 여기 나와져 있는 숫자의 합을 전부 다 더하세요. 그러면은 여기 1, 1, 2, 0, 1, 0이기 때문에 먼저 골드의 숫자를 합쳐보면 5가 됩니다. 그러면 골드의 숫자가 5인데 이 5가 뭘 의미하냐면 여기는 5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숫자 점수의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요. 2, 4, 5, 7, 8 8이네요.
그럼 이번 1라운드에서는 점수의 가치는 8이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번 라운드에 내가 5원을 내면 점수를 8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매 라운드마다 이 골드와 점수의 가치가 변하게 돼요. 어떤 때는 좋고 어떨 때 나쁘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좋을 때 골드를 한꺼번에 지금은 5원에 8점이니까 조금 이따 액션 단계 때 이 5원을 소모하면 제가 8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카드를 이제부터 우리가 가져갈 건데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몇 명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부터 이 카드가 좀 빠집니다. 그래서 4명이 플레이하면은 그대로 6개를 두고 게임하시면 되고 지금은 3인풀 기준인데 3명이 하면은 마지막에 뽑은 카드 한 장을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되고 만약에 2명이 한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뽑은 카드 2장을 버리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처음부터 2장을 뽑지 왜 4장을 뽑았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드와 점수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4장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계산한 후에 플레이 인원수에 맞게 마지막에 뽑은 카드를 버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3인풀 기준이기 때문에 처음에 업무 카드 2장, 그 다음에 일반 인물 건물 카드 3장이 뽑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렇게 해서 이 업무 카드는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요거 뽑은 것 중에서 마지막에 뽑은 거 1장이나 2장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 플레이어부터 시작해서 이 5장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1장을 골라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까 처음 세팅이랑 조금 다르죠? 처음 세팅은 꼴등부터 가져갔는데 이제부터는 선이 먼저 가져갑니다. 참고로 이 게임은 선이 더 유리한 게임입니다. 요거를 이제 당연히 보관소에다가 이렇게 두셔야겠죠? 카드를 가져가는 건 의무입니다. 본인이 가져가고 싶지 않는다 그래도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골라 가져갔겠죠? 그럼 나머지 카드는 버리시면 돼요. 그냥 버리시고요. 이제 업무 카드랑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로 버리시더라도 괜찮겠죠? 그렇게 해서 각자 가져가시고요. 이게 카드 단계 끝입니다. 그러니까 카드 단계를 살짝 정리해드리면 일단 라운드에 맞는 업무 카드 2장을 놓고 그 다음에 4장을 뽑은 다음에 금화와 점수 가치를 계산해서 지표로 맞춰놓고 그다음 플레이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에 뽑은 카드를 버리시면 된다. 그 다음 나머지 중에서 선플레이부터 1장씩 가져간다. 카드 가져가는 건 의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계는 주사위 단계예요. 각 색깔별로 주사위가 1개씩 있습니다. 총 6가지 색깔이 있기 때문에 6가지의 주사위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주사위 굴리는 사람이 한 명 정하세요. 이거는 굴린다고 해서 유리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의 손 가지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오! 나 마이너스의 손이 아닌 것 같아. 저 마이다스의 손인가봐요. 오, 대단한데? 평소에 이러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굴렸으면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냐면 같은 수는 같은 수끼리 낮은 수부터 높은 수 순으로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정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사위를 굴리신 다음에 모든 플레이어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여기 해당하는 색깔과 눈금에 맞게 큐브를 가져가시는 건데 6개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주사위 2개를 고릅니다. 그래서 그 2개에 맞는 색깔과 큐브의 개수를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면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녹색 가져갔더라도 저도 녹색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하자면은 그냥 이만큼 가져갈 수 있다 그냥 보여주는 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빨간색이랑 녹색 6을 골라서 가져간다고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플레이어가 그냥 자신이 마음속으로 주사위 2개를 골라서 해당하는 색깔과 숫자에 맞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빨간색 주사위가 2인데 그러면 저는 빨간색 큐브 2개를 이렇게 가지고 가서 2라고 쓰여진 부분에다가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색 6은 녹색 큐브 6개를 골라가지고 그냥 대충 찝을게요.
6개를 골라서 여기 풍배도에 있는 6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두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 이 풍배도에 이렇게 큐브가 이런 식으로 놓이게 쭉 되겠죠. 만약 어떤 플레이어가 얘와 얘를 가져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회색 큐브를 4 있는 부분에다가 두시고 녹색 큐브에다가 6을 두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거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 큐브를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큐브를 전부 다 챙겨 가셨으면은 이제 3단계 액션 단계로 넘어갑니다. 액션 단계가 제일 중요하고 할 수 있는 액션이 좀 굉장히 많은데 하나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액션 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선 플레이어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큐브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액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리세요.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냐면 지금 화살표 있는 부분이 내가 이번 라운드에 쓸 수 있는 큐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번 라운드에 이 회색 큐브 딸랑 하나 쓸 수 있는 거죠. 네. 이 큐브들은 나중에 제가 약간 이렇게 돌아갔었을 때 그때 쓸 수 있겠죠. 짐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낮은 수의 주사위를 선택하면 일단 해당하는 큐브를 금방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개수는 조금 적겠죠. 그런데 만약에 높은 수의 주사위의 눈금을 결정했으면 한참 뒤에서나 나중에 한참 5라운드나 지나서야지 쓸 수가 있지만 대신에 그때 많은 수의 큐브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투자를 하느냐 장기적인 투자를 하느냐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 라운드에 여러가지 큐브가 쌓이는 일도 있고 막 15개씩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는데 이번에 이렇게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큐브가 없는 거야. 그러면 저는 이번 라운드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죠. 왜냐면 이 큐브로 액션을 하는 건데 없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돌렸는데 아무것도 큐브가 없어. 그러면 마이너스 3점을 당합니다. 얘 뒤집으면 마이너스 3점이에요. 마이너스 3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올려두시면 돼요. 게임 끝날 때 마이너스 3점입니다. 그러니까는 단기적인 투자도 신경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기, 장기 둘 다. 그러니까 이게 돌려왔을 때 큐브가 반드시 최소한 한 개는 있어야지 마이너스 안 당하신다는 거. 대신에 이제 게임 처음에 1과 여기 처음에 1과 2 부분에 각각 한 개나 두 개씩은 놓으셨었으니까 3라운드부터 미리 대비를 해두셔야지만 마이너스를 안 당하겠죠. 네, 어쨌든 사설이 조금 길었는데 이제 이 화살표에 있는 거를 큐브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 라운드에 있는 이 큐브를 다 소모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대신에 이 큐브를 이제 저장해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큐브를 이번 라운드에 다 쓰지 않으면 나머지는 버려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큐브를 쓰기 위해서는 잘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성이 중요한 게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큐브를 가지고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실 수 있는 건 잠시만요. 할 수 있는 액션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어떤 액션이 있는지 잠깐 정리하는 한글 룰북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항상 모든 어떤 액션이든 간에 이 큐브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액션은 자신이 이렇게 쌓아둔 카드 있지 않습니까? 개인 저장고에 있는 카드 한 장을 고르세요. 고른 다음에 그 카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활성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쌓아두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 카드를 쓰기 위해서 자신의 앞에 두는 걸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이 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큐브가 필요한데 빨간색 큐브 3개가 필요하죠. 근데 전 지금 빨간색 큐브가 3개가 없으니까 이번 라운드는 활성화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3개 있었다면 이 3개를 공급처에다가 내고 자기 앞에다가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활성화한 카드는 그 라운드에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네,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액션은 그 도시의 한 구역을 골라서 그 구역에 있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빨간색 큐브 하나를 골라서
여기 있는 큐브 한 개를 내서 이 구역의 소유권을 갖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상품인데 상품 있는 부분에다 이렇게 쌓아두시면 돼요. 개수의 제한은 없어요. 쭉 쌓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건 내 도시다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게임이 끝날 때 가장 길게 연결되어 있는 카탄의 그 제일 연결이 길이 길면은 점수를 받잖아요. 그렇죠? 꼭 그런 것처럼 제일 길게 연결된 길이 있다면 각 길 하나당 그거 하나당 점수 2점을 받습니다. 말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5개가 놓여져 있으면은 개당 2점을 받기 때문에 10점을 받습니다. 만약 6개가 쭉 놓여져 있으면은 12점을 받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큐브를 내면서 상품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 소유권을 갖는 것도 이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액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액션을 여러 번 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시고 본인의 소유권 마커를 올려놓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갈색으로 된 건 뭐냐면은 조커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은요, 얘를 3원으로 쓰시든 돈 3원으로 쓰시든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큐브로 하나로 사용하시든 본인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갖고 계시다가 쓰실 수가 있고요. 얘는 도시에다가 배달해야 되는 상품이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실 수 있는 액션은 뭐냐면 외벽을 타는 겁니다. 외벽이 게임의 순서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날 때 동점일 경우에 외벽을 가장 멀리 탄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이 게임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외벽을 어떻게 타느냐? 역시 큐브를 내야 되는데 한 칸 가는 건 큐브를 1개 내야 돼요. 근데 어떤 한 라운드에서 한꺼번에 2칸을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저기 3개를 내야 되고 한꺼번에 3칸을 가려고 그런다. 5개를 내야 되고 7개를 내야 되고 9개를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 칸 가는 건 1개만 내면 되는데 한꺼번에 여러 칸 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추가적으로 2개씩이 더 든다. 한 칸 가는 거 1개, 2칸째는 3개, 5개, 7개, 9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시고요. 만약에 이제 외벽을 타면은 다음 라운드부터가 선의 순서가 바뀌겠죠. 만약에 그 다음 갈색 플레이어가 또 외벽을 탄다면 그 사람 위에다가 넣습니다. 네. 버건디랑 똑같죠. 네. 그래 외벽을 타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려놓는데 한 가지 예외사항은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노란색 플레이어가 맨 끝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갈색이 여기서 외벽을 한 번 더 타면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예외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플레이어 위로 올라가는데 예외적으로 맨 마지막 칸은 아래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외벽 끝에 도달한 사람에게 약간의 혜택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배를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배 움직이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선으로 이어져 있는 거 이제 백길이거든요. 백길을 이용해서 도시 한 칸을 이동하시는 게 그냥 큐브 1개예요. 그러면 내가 한꺼번에 큐브를 뭐 3개를 내면은 이렇게도 갈 수 있겠죠. 뭐 본인이 원하면은 이제 큐브 여러 개를 내고 한꺼번에 이동하실 수도 있다는 거. 만약에 도시에 이렇게 도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까 잘 꼽을 쳐둔 이렇게 상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품을 제가 배 큐브 2개를 내고 요렇게 가서 내려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점수를 제가 5점을 받는 거죠. 내려놓는 거는 한꺼번에 여러 개 놔도 상관없고 만약에 내가 가진 상품이 여러 개가 다양한 종류가 있다면 큐브를 여러 개 내서 배달 해가지고 한꺼번에 뭐 20점을 얻는다거나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액션인 배를 이동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외벽을 탄다거나 배를 이동하는 거는 큐브를 낼 때 색깔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제 아무런 큐브에 원하는 조합으로 내시면 됩니다. 색깔이 상관 있는 건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거 낼 때나 혹은 카드 기능을 쓸 때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로 설명드린 액션은 이제 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카드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몇 장이든 시키셔도 상관은 없는데 대신에 카드의 기능을 쓸 때는 이 카드에 대한 기능은 딱 한 번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 나중에는 이렇게 카드가 되게 여러 장이 활성화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다 보면
얘를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쓰시면은 뒤집어 두시면은 조금 이제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기능은 한 번밖에 못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빨간색 큐브 한 개를 내면 금화 한 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화살표 있는 부분에 빨간 큐브 한 개를 내고 금화 한 개를 받겠죠.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뒤집어 놓고, 뭐 소유권 있는 도시마다 승점, 소유권 있는 도시마다라는 건 제가 두 개니까 사용하면 뭐 2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카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처음에는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 게임의 후반부에 들어가 보시면 얘가 점점 할 수 있는 게 많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아마 머리가 조금 아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그냥 할 게 없어. 패스. 그냥 여기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버리고 그 다음에 패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는 액션 중에 여기에 이번 라운드 금화의 가치에 맞게 점수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 라운드에 제가 5원을 내면 즉시 8점을 받습니다. 네. 네, 그게 액션의 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 라운드가 되시면 또 이제 카드 단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이 이제 거의 다 맞춰가는데, 라운드를 조금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카드 단계부터 2장 펼치고, 그 다음에 4장을 펼친 다음에 금화와 점수 가치를 각각 더해서 계산한 다음에 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에 맞게 카드를 빼야 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 플레이어부터 자기가 원하는 카드 한 장을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고요. 남은 안 가져간 카드는 버려버리고요. 그 다음 주사위 단계는 주사위 굴리는 사람 6개를 굴려서 잘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정리를 하시고요. 와, 카드를 정말, 주사위를 정말 잘 굴렸는데. 네, 골고루 굴려야지 이쁨을 받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신 다음에 모든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2개를 골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큐브와 그 개수만큼 받아가시고 여기다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 단계가 넘어가면은 풍배도를 이렇게 있었을 때 한 바퀴를 돌리고, 그 다음에 선 플레이어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액션을 원하는 만큼 사용을 합니다. 액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여기 있는 카드를 활성화하는 거. 두 번째가 뭐 이 카드 기능 쓰는 거. 쓰고 나면 뒤집기. 그 다음에 뭐 외벽 타기. 뭐 외벽 타는 거는 한 칸을 한 개, 뭐 그 다음부터는 추가로 2개씩 내야 되고, 그 다음 도시 소유권 사기. 여기 있는 큐브 대고, 그 다음 가져가고, 그 다음에 놓기. 그 다음에 이 배 움직이기. 그 다음에 배를 움직였는데 상품을 내려놓는 건 액션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주는 보너스지. 그러니까 만약에 제 배가 여기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도시의 소유권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뭐지? 이게 밥인가? 뭐지는 모르겠는데 이 밥을 이제 밥을 구매했다니까 좀 이상하네. 어쨌든 밥을 구매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 그냥 공짜로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5점을 얻으시는 거예요. 네. 본인이 원한다면, 내려놓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얘를 내려놓는 건 액션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 뭐 내려놓으시기 전에는 여기다가 보내시고, 얘는 조커고요. 원하는 큐브 한 개나 3원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쓰신 다음에 버리시면 돼요. 그래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설명 안 드린 게 뭐냐. 네, 모르겠어요. 네, 일단 그건 이제 룰북을 참조를 하시고, 이제 벌점이 어떤 게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매 라운드 최소한 한 장씩의 카드가 이렇게 획득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저장고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카드를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큐브들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카드를 활성화를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 카드를 제가 의무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중에서 하나 버려야죠. 쓸모없는 걸 버리고, 그 다음에 집어넣고, 대신에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소유권 막거를 뒤집어 보시면 마이너스 3점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점을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게임 끝날 때 마이너스 3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물을 활성화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마이너스가 계속 되니까 그 부분을 꼭 신경을 쓰셔야 되셔요. 이런 상황을 심심치 않게 보시긴 할 거예요. 큐브가 조금 빡세기 때문에. 네, 일단 그렇고요. 또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풍배가 돌아갔었을 때, 라운드 액션 단계 때, 풍배가 돌아갔는데, 큐브가 없을 때, 그때도 마이너스 3점을 당하고, 그 라운드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패스밖에. 그게, 그 정도가 되면 좀 심각하네. 한 라운드 동안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 일 없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날 때, 12라운드까지 딱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게임이 끝날 때 활성화하지 못한 카드가 이렇게 3장이나 남았어요. 그러면은 각 카드 한 장당 마이너스 3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있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본인이 갖고 온 건 꼭 본인이 활성화를 시키셔야 되세요. 그래야지만 마이너스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라운드가 진행되고 나면은 어떤 식으로 점수를 계산하시냐면, 잠깐만요. 일단 기존에 가져가신 승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벌점을 마이너스 3점을 당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시에 가장 길게 연결되어 있는 거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만약 이렇게 끝났다면 전 이렇게 3개가 가장 연결됐겠죠. 쭉 하나로 이어져 있어야 돼요. 예. 이렇게 3개니까 요거 하나당 2점이에요. 그래서 3개니까 6점을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가장 명성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긴다. 동점일 경우에는 외벽이 가장 앞선 사람이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이 풍배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요. 게임이 후반이 되면 높은 수의 주사위 눈금은 쓸모가 없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 상태에서 주사위 6이 나와서 이렇게 놨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큐브는 제가 언제 쓰게 될까요? 나중에 얘가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한 6라운드쯤에나 쓰게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게임이 후반이라면 한 8라운드쯤 됐어요. 그러면 4라운드밖에 안 남았는데 얘를 여기에 놓는다고 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 게임에다가 보시면은 8라운드부터는 주사위 6이 나오잖아요? 주사위 단계 때 주사위를 굴렸는데 6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의 눈금을 1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8라운드가 되면 6이라는 주사위 눈금이 나왔을 때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1로 바꾼다는 얘기죠. 9라운드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5랑 6을 1로 바꾸겠죠. 그 다음에 막판에 12라운드 때는 1밖에 의미가 없잖아요. 한 라운드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주사위를 굴리는 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모든 색깔의 주사위 6개를 1로 취급하셔가지고 원하시는 큐브를 막판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굴렸을 때 6이 나왔으면은 이렇게 1로 바꿔놓는단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보세요. 저 마이너스의 손이요.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12라운드가 끝났을 때 점수 잘 많이 얻으시는 분이 이기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어떤 한 라운드에 쓸 수 있는 큐브에 다양한 큐브를 배치를 하셔야지만 조금 유리한데 그게 상황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라운드마다 그 큐브를 배치하는 거를 각 색깔별로, 본인이 원하는 색깔별로 주사위 눈금이 잘 나오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팁입니다. 네. 기도가 팁이에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깔맞춤 전략이었습니다.